안녕하세요.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로의 경기남부지회 이재홍 회장입니다. 원로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삶의 균형과 지혜를 쌓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원로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아프리카 속담, 그리고 또한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서 에스카는 수상 당시 96세였습니다. 자존감과 함께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통일 한국론준 평화 본질주의에 대한 말씀을 원로 지도자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뉴스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평화를 지키며 세계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국내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두둔하고 동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연일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문화철학자 슈팽굴러의 이론을 통해 한반도 중심의 문명의 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문명은 대륙 문명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등 거대 하천이 가져다 준 풍요로운 농업적 기반 위에서 처음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대륙 문명권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같이 형성된 문명이 혈압과 로마에 찬란했던 지중해 반도 문명 시대를 거쳐 도서국가인 영국으로 옮겨가서 세계 해양권을 지배하는 도서 문명권을 이루었습니다. 그 도서 문명권은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겨가 미국의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으로 결실을 보다가 금세기 들어 도서국가인 일본을 거쳐 한반도 중심의 반도 문명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이동은 한반도에서 결실 맺게 되고 바야흐로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서구 문명이 이제 세계 문명을 이끌기에는 이미 힘겹고 노쇠해버린 것은 사실입니다. 대서양 시대를 거쳐 태평양 시대로 진입한 후 아시아 문명권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에 세계 문명을 주도할 창조력과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 주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인간의 야만성에 경악하게 만들었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활의 유용성이 성장되었습니다만 인간성에 대한 심한 왜곡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적자 생존의 정글에서 만인에 대한 투정을 매일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 거대 자본의 물신주의와 물질 문명 앞에 노예로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꽁트의 실증주의에 영향받아 물질화되어 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세계 문명을 주도할 사상은 첫째, 신을 퇴위시키고 그 자리에 무신론, 인본주의, 유물론을 대치시킨 물질 문명을 논리적으로 격파함으로써 진리와 사랑을 핵심으로 한 사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서구의 물질 문명과 동양의 정신 문명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태폐한 성윤리를 바로잡고 참가정을 세우는 도덕적 설득력을 가져야 하며 시대적인 양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 생태계 파괴를 막고 회복시키는 사상, 그리고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위하는 정신으로 참사랑의 심정 문화혁명을 주도할 사상이어야 합니다. 1929년 4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일제식민 통치 지하의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하였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하비콕스는 세계 문제 해결점을 동양애로의 회귀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동양의 우주관과 세계관은 서양 정신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것이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88 올림픽에서 그 주제곡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세계 인류는 완전히 하나 되어 대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문명사적 관점에서 남북의 사상적 대결은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즉 인본주의와 신 중심의 헤브라이즘, 즉 신본주의가 서로 대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열쇠를 동양의 유불선의 정신적 맥을 잇고 단군 성조의 개국정신을 꽃피움으로써 좌우 정신적 이데올로기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정신, 즉 제3의 이데올로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지난날 탈냉전 시대 이전에 북한을 포함한 공산진영에서는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외치면서 계급혁명 전략을 강행해 왔습니다. 남한을 포함한 자유진영의 논리 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완강한 노선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노선입니다. 이에 따른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과 자유를 주장하는 남한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화해하여 신통일 한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통일 한국론을 주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정 없는 평등에서는 투쟁이 일어날 뿐이며 심정 없는 자유에는 방종에 의한 타락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막바지에 다다른 입장에서 탈냉전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신냉전 시대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만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핵전쟁의 가능성을 거침없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정권이 항상 염원해왔던 평화회담이 물거품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합니다. 물질적 가치인 유물론, 노동의 소외, 그리고 계급혁명을 외치는 공산주의에서 과연 평화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요? 투쟁을 강조하는 유물론에서 평화와 개념이 나온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평화는 위장 평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평화는 나라는 인간 개체를 통해서 첫 단계의 평화가 실현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란 심정을 중심으로 통일된 몸,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하며 이 평화가 사회와 국가, 세계로 펼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 본질주의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화의 원천이 하나님과 인간이 양심이란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평화의 원천이듯이 하나님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생, 공영, 공의주의도 평화 본질주의를 실현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인간이나 또는 지식의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의 본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공의주의는 양심과 심정의 명령을 부모, 스승, 주인의 삼주체로 삼는 보편적 윤리를 말합니다. 공의주의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을 주체 중에 주체로 해방하는 운동입니다. 공의주의를 한반도 현실에 적용하면 한반도의 주체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 영생론을 주장하는 어버이 수령인가요? 아니면 기독교의 초월적 하나님인가요? 그 대안으로 신통일한국론에서는 참부모 하나님의 본체론을 표방합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 해방은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인가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인가요? 자유인가 평등인가에 대해 심정을 중심한 자유와 평등의 인간 기본권의 해방을 다룹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적 자유인가 문화 마르크시즘인가에 대해 절대성 혁명과 인성교육 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의는 공의주의에 기초한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위장평화주의인가 아니면 남한의 평화상대주의인가에 대해 평화 본질주의를 제시하고 북한의 주체민족주의인가 남한의 전통적 민족주의인가에 대해 열린민족주의를 그리고 흡수통일인가 연방제 통일인가의 문제와 다가올 남북총선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다룹니다. 공생주의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모순을 지적하고 노동인가 소유인가 존재인가 소유인가 그리고 소유에서 자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소유와 평등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경제 문제의 대안으로 소유권 혁명의 공생주의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계론적 유물론을 기초로 한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기초한 볼셰비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리고 두 가지 유물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세계관의 한계와 대안을 다룹니다. 그 대안이 유기체 세계관과 영생평화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 본질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통일한국론은 모든 존재가 이중 목적으로 얽혀져 있는 연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개성은 절대자로부터 물려받은 진리적 존재, 즉 개성진리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자존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개성은 개인이나 개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직과 공동체에도 개성이 있습니다. 민족 또한 마찬가지여서 최소한의 민족주의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존재의 목적에는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개체는 개체 자신인 동시에 전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으로서 전체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전체는 또한 개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닫힌 민족주의, 즉 이기적 민족주의가 아닌 열린 민족주의일 때의 자체적 발전과 성장은 물론 전체적인 인류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평화 본질주의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시에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사리사욕 당리당략의 권무술수와 중상무력을 일삼는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특히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더욱 우리 원로 지도자들께서 틀린 것은 틀렸다 할 수 있는 이념 사상무장을 확실히 하시고 젊은 세대에 바르게 지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의 안착을 위해 3대권, 즉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가 어우러져 사는 가정이 국력의 가장 큰 핵심임을 아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중심한 대한민국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지난번에 유엔에서 제창한 원로를 위한 원칙 5가지, 즉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돌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지난번 독립 참여의 돌봄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의 자율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인간적이고 안전한 시설에 입소해서 적절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노인들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서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노후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권과 자유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로 지도자님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이 희호를 한 번 더 가슴속에 제 스스로 새기고 또 원로 지도자님들이 이런 자존감을 가지실 수 있는 이 희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로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희호, 즉 양무원로 시무대한. 이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원로 지도자님들 부디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서 3대권을 이루시며 행복하신 그러한 삶을 지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